옛날 한국의 작은 마을에는 고요한 밤을 깨우는 기이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밤중에 들리는 이상한 속삭임들과 왠지 피어오르는 싸늘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이곳에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외딴 절이 있었습니다. 절은 승려 혼자서만 지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재앙을 물리치기 위한 비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절에 올라갔을 때 승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절 안에는 기이한 경전들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이유 없이 병에 걸렸고 가축들이 한밤중에 무리를 지어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 절이 이제 사라진 승려의 영혼에 의해 저주받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절은 점점 잊혀졌고 마을은 겉보기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마을에는 다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집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속삭임은 명확한 단어가 아닌 수많은 목소리들이 겹쳐져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해졌고 잠에서 깨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여름밤 마을의 젊은이들 중 몇 명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설의 현장인 산속의 옛 절터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나무 숲을 가로질러 우거진 길을 지나자 그곳엔 정말로 폐허가 되어버린 절이 있었습니다. 부서진 기왓장 사이로는 숲풀들이 우거져 있었고 어딘가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절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이상하게도 외부보다 훨씬 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요하지만 서늘한 승려의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은한 소리는 점점 크게 울려 퍼지며 마치 절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지만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절 안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폐허의 중심에 있는 텅 빈 대웅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의외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바닥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듯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승려의 영혼들이 빚어낸 환영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대웅전의 바깥에서 다른 친구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절을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고 문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광경을 보고 대웅전을 벗어나 그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힐 듯한 승려의 속삭임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절은 단순히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죽은 승려의 억울한 망령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젊은이들은 간신히 절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후로 절대 그 산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승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영혼이 드디어 안식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젊은이들은 더 늦기 전에 그 승려의 전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늦은 밤에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 멀리 산속에서 들려오는 신락 같은 연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승려가 남긴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두려워하며 오늘도 조용히 잠자리에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 1998년의 어느 여름 나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친 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산속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며 재충전에 시간을 갖기 위해 계획한 여행이었다. 우리는 총 5명,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들로 구성된 단짝들이었다. 여행의 설렘을 안고 아침 일찍 출발한 우리는 점심 무렵에 펜션에 도착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체크인을 하며 아주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낭부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밤에는 꼭 창문과 문단속을 잘하세요 라는 것이었다.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펜션에 짐을 풀고 바로 주위 산책로로 나섰다. 산책로는 울창한 숲으로 이어졌고 산새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를 반겼다. 자연에 둘러싸인 우리는 5명 모두 기분이 좋았다.
해가 저물고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웃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다. 주인 아주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우리는 창문과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창 잠이 들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위층에서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고 간간히 무언가를 옮기는 듯한 끼익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모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혹시 펜션에 다른 손님이 있는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무서움을 무릅쓰고 가장 용감한 친구 하나가 위층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쥐고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친구는 한동안 위층에 머무르더니 아무런 말 없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전등은 꺼버린 상태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때 친구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어. 그리고 바닥엔 어젯밤에 우리가 분명 정리해놓은 술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이 펜션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전이 되어 모든 불이 꺼져버렸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다 같이 거실에 모였다. 손전등을 켜 주변을 비추자 무엇인가가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두려움은 접근했고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급히 짐을 챙기고 펜션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우리는 차창을 통해 무언가 하얀 그림자 산 쪽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모두가 동일하게 본 것을 확인했으며 그 그림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자동차는 내달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른 새벽 도심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펜션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소문도 서서히 잊혀져 갔다. 다만 지금도 가끔씩 그날 밤의 정체 모를 흐느낌과 하얀 그림자가 떠올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한다. 어쩌면 그 펜션은 오랫동안 그곳을 떠도는 존재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조심스레 추측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다.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펜션을 빌려 휴가를 가기로 하였다. 그곳은 펜션의 주인이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뿐이라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였다. 친구들은 그 점을 좋아했지만 나는 뭔가 모르게 조금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한참 동안 바비큐를 해먹고 나서 거실에 모여 앉아 무서운 영화를 보기로 했다. 펜션의 거실은 커다란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밤이 되니 어둡고 웅장한 숲이 그대로 보였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다.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서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창문 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래도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낡고 크게 삐걱거리는 침대는 자꾸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자정 무렵이 되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슨 어린아이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중 한 명이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나한테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숲 속에 오래된 비밀이 있다고 하던데. 그의 말을 들으니 갑자기 펜션 주인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우리는 하루 종일 호숫가에서 놀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는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 뭔가가 이상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2명씩 짝을 지어 펜션과 그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밤이 되자 마침내 숲 근처에서 이상한 형상을 발견했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어린아이가 놀다 버린 인형 같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인물화했다. 그 순간등 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셋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그 인물화를 펜션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그림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세심히 살펴보기로 했다. 손전등을 비추어 그림의 한쪽 끝을 보니
작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다. 모두 다 낡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스로 해석해보니 여기서 머물러선 안 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말이 크게 다가와 우리는 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더니 거실과 주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당황한 우리는 창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 우연히 창밖을 내다본 한 친구가 급히 말했다. 저기 봐. 숲속에 뭔가 있어. 우리는 창문을 통해 봤을 때 그곳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오두막이 보였다. 그 주위에는 희미하게나마 사람 형상들이 서성이는 것처럼 보였고 갑자기 그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다간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다시 우왕좌왕 도망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이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어서 나와. 내가 도와줄 테니. 펜션의 주인 할아버지였다. 그의 말이 설마 싶었지만 우리는 그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야 서둘러 문을 열어 그와 함께 펜션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땅일세. 어서 떠나게나.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급히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났다. 펜션은 이제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끔찍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곳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